근데 이 이야기 마치기 전에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분노가 혐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계부, 계모,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자꾸 보다 보면 저 집 계부야, 저 사람 저 계모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사실 아이를 입양하거나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그런 수많은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혐오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실제로 뭐 적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들, 친부, 친모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서연 어린이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이 박탈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들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서연 보고서라는 민간에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가 그냥 공문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다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막을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왜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이 가족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동학대가. 아이가 고발을 하진 않죠. 예, 아이가 할 수가 없죠. 요즘에 보통 기사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교사,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쫙 있습니다. 네.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에요. 우리 지금 많은 어른들이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민법상 원래 징계권 조항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부모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60년 정도 계속돼 왔거든요. 올해 폐지했어요. 우리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모토가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물론 가정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는다는 거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거나 그냥 가정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집안의 문제일지라도 좀 의심을 하고, 이 아이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온 사회가 진짜 각자 몫을 다 해야겠다. 이거 신고 의무자는 신고를 열심히 하고, 그걸 전문성이 있는 누군가는 또 그걸 하고, 모두 관심 가지고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고민의 결과를 또 정부나 보여주고. 그렇죠. 다시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이가 사망하던 그 당일에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엄마가 물어봐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그 아빠가 그러는 게 좋겠다, 번거롭겠지만, 이런 답을 보내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 형식적으로라는 그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 아이를 마음을 다해서 키우고 있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으면서도 사실 여전히 그 아빠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거네요, 한마디로. 사실 엄마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배를 세게 때린 적은 있다. 그리고 아이를 이제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라는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분이 증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 당일에 운동기구, 그러니까 덤벨 같은 도구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는 소리가 4-5차례가 들려서 그 이웃분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정인이 집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항의까지 하셨거든요.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 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결국 장 씨가 정인이를 밟거나 던지는 등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아이를 아이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귀찮고 성가신 어떤 물건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충격으로 아기는 목이 뒤로 꺾이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힙니다. 문이 열리자 보호자는 또다시 유모차를 거세게 밉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어머니 장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이 부부가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10월 13일에 사망을 했는데 10월 1일에 방송 출연한 게 나가요. 이게 아이의 입양을 축하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룬 걸 축하하는 어떤 방송을 이 부부가 실명으로 또 아이들 이름도 다 나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간 지 2주도 안 돼서 아이가 사망하고 그 병원에서 사망한 그 아이가 불과 2주 전에 입양 축하한다고 그 파티를 했던 그 아이래 라면서 사실은 이 부부의 이게 다 지금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이를 입양했다고 뭐 회사 이제 사보에도 아주 훌륭한 부부로 뭐 기사가 나고 이런 식으로 더 섬찟하네요. 입양이라는 거를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이런 수단 정도로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그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더더욱 안타까웠던 거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한 3번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5월, 6월 그리고 9월 이제 3차례 사실 신고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멍을 어린이집에서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모의 변명이 아이가 오다리여서 아이 마사지를 해줬다. 사실 멍이 아니고 몽고반점이다, 이 아이는. 그리고 원래 아이가 좀 아토피 같은 게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명을 해서 결국은 아이 몸에 어떤 그런 뭐 상처나 이런 것들이 학대가 원인이라고 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그냥 내사 종결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하는데 그게 주차장에 차 안에 아이가 30분 넘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이웃 주민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그 불기소 처분이 된 이유가 이 부모의 변명이 큰아이 미술학원 근처에서 10분 정도 혼자 둔 거다. 근처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기소 처분. 이게 이제 또 6월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부모가 한 2달 정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요. 다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 그날에 너무나 체중이 감소를 하고 아이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좀 너무나 영양실조 같은,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그래서 그 소아과 원장님이 이제 신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3차 신고 때도 사실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그 3차 신고가 있은 지 3주 만에 이제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부모를 조사했던 경찰은 학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매번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참변을 끝내 막지 못한 건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입양기관 모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를 바로 분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펴 조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3번이나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신고된.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아쉬운 게 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대로 작동 안 한 게 굉장히 이제 아쉬운 거죠. 예를 들면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정말 아동 학대다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도 법에 예정된 절차를 뭐 분리 조치를 하든 형사 절차로 입건해서 그걸 조사를 하든 그렇게 안 한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제 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가 소송을 했을 때 모든 것을 경찰이 다 책임을 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분리했을 때 데려다 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빨리 그것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도 방치를 해왔던 거고 아동보호센터나 입양기관들도 폭력이 있었으면 경찰에서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미루고 이 시스템이 존재만 하고 있었지 껍데기만 있었지 그냥 돌아가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이거 하는 일은 전부 다 꺼리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너무 힘들고 나중에 뒤에 민원 당하는 게 너무 시달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대책을 뭐 전문가 양성을 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 일하는 그 경찰관들이 좀 소신 있게 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제도적인 것들도 빨리 뒷받침들이 되어야지 경찰 자체적으로 하고는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사실은 정인이 사건에서 그 아이의 사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정말 두려운 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양부모에 대한 편견 또 입양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입양이 더 힘들게 됐고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들이나 그 입양돼서 그 큰 아이들한테 사람들이 이제 더 편견을 가져오는. 사실은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뭐 수업을 하거나 이 사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때로는 이제 화가 나는 때가 이렇게 앉아서 뭐야 계모야? 계부야? 이런 식으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 굉장히 많죠. 악의 없이 던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옆에 사실은 그 의붓 부모에게 자란 친구나 혹은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응은 정말 그 비수를 꽂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